네, 지금부터 SQL 인젝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QL 인젝션을 해보고 그 다음 유니온 SQL 인젝션 그리고 SQL 맵을 이용해서 칼리 리눅스에서 한번 인젝션 취약점이 있는 곳을 공격을 해보고요. 그리고 크로스사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쿠키 획득하는 방법 한번 해볼 거고요. CSRF를 이용해서 관리자가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글이 써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XAMPP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설치를 하시면요, 네, 이렇게 뜨는데 실행이 되고, 원래는 그냥 스타트 하면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아파치 웹서버하고 MySQL 두 개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파치가 시작이 안 되죠. 이거는 저희들이 VMware를 사용할 경우에 443 포트를 VMware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onfig 가셔가지고 httpd ssl conf 이거 클릭하시면요, 네, 원래는 443 포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을 줘가지고 1443 포트가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직접 다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XAMPP 밑에 HTDOCS 여기에 저는 핵손이라는 폴더로 해서 이 정도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만들어서 백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통으로 해서 백업을 해서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HTDOC 이쪽에다가 압축을 푸시고 PHP 마이어드민에서 마이어드민에 가시면 엄마, 아빠 이거 떼졌다. 워게임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워게임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만들면 여기 클릭이 돼 있겠죠. 여기서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파일을 workgame.sql 파일을 선택하시고 쭉 실행 한번 해주시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와 값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QL 인젝션부터 해 볼 텐데요. 먼저 로그인에 들어가면 로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쿼리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력한 값은 이 테스트와 패스워드, 여기 테스트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희가 123 해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쿼리, 로그인 할 때 실행되는 쿼리를 일부러 제가 뿌려놨어요. 실습하시기 편하시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싱글 쿼터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보통 SQL 인젝션 하면 더블 쿼터 5와 1은 1 그리고 샵 뭐 이 정도 쓰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1 넣을게요.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쿼리가 들어가는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에러가 발생하지 않냐면 싱글 쿼터로 문자일이 시작됐고 싱글 쿼터가 뒤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샵 뒤까지, 결론적으로 더블 쿼터부터 샵까지를 문자일로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싱글 쿼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싱글 쿼터를 넣었을 때
여기에 싱글 커터가 하나 들어가면서 뭐 에러 메시지 좀 뜨는데요. 일단 이 싱글 커터 하나가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걸 문자열로 인식 안 하고 쿼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D를 조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1, 5와 1은 1 샵해서 참이라는 조건 이 D로는 주석을 해주겠죠. 이를 하면 어드민이라고 게스트라는 두 개의 계정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데 두 개 다 뿌려주게끔 저는 설계를 했어요. 일부러 보기 편하게. 보통은 위에 한 개만 로그인을 하겠죠. 만약에 첫 번째가 어드민이면 관리자로 로그인이 될 것이고 게스트면 게스트로 로그인이 될 겁니다. 쿼리를 다시 한번 보면 싱글 쿼터 문자열을 열어주고 싱글 쿼터로 닫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혀 문법상의 문제 없고요. 5하기 때문에 앞에나 뒤에가 참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참이라는 조건이 만족하고 샵은 MySQL에서 주석이기 때문에 이 D는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값이 ID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와 정말 이상한 문자 같지만 싱글 쿼터로 닫아줄게요. 싱글 쿼터를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더블 쿼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앞에 문자와 뒤에 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참이 돼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상한 문자를 마음대로 넣었는데 두 문자열이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에는 참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두 개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보통 하게 되고요. 이제 유니온을 이용한 SQL을 해볼 텐데요. 유니온이라는 거는 select 1 유니온 select 2 이렇게 해주면 결과값이 1과 2가 나옵니다. 1과 2가 나오는데요. 실행을 해볼까요? 쿼리를 날려보았을 때는 php my admin에 가셔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SQL 날리고 여기다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1과 2라는 결과값이 두 개의 결과값이 합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온의 성질은 컬럼 수가 동일, 컬럼 타입이 동일,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셀렉트 컬럼이 3개라면 우리도 3개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고요. 숫자라면 숫자, 문자열이라면 문자열을 맞춰주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유니온으로 할 때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명만 뽑아볼게요. 동일한 창이고요. 여기다가 이걸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싱글 쿼터 넣어 줘야 되고요. 유니온 앞에 결과값은 없겠죠. 셀렉트에 대한 아무 값도 안 줬기 때문에 셀렉트 일단 컬럼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두 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난 걸 보니 컬럼 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컬럼 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3개를 줘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고
컬럼 수가 앞에 컬럼 수가 이 결과값 id 결과값이 컬럼 이 별표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3개의 값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을 입력을 해줬더니 두 번째 자리 이 자리에 id 값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뽑아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MySQL에 함수가 존재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뽑아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id 값에 앞에 결과 값은 없고 뒤에 우리가 보내줬던 여기가 id 값이 두 번째 컬럼이 id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id로 뽑아주게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한 개의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셀렉트에서 값을 하나 검색해 올 때 column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게 컬럼 이름과 그리고 컬럼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컬럼에 따른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명은 필요하지만 방금 같은 방식으로 뽑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컬럼 이름과 테이블 명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MySQL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테이블스라는 테이블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테이블 스키마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명이고요. CTF란 데이터베이스 명에 체리라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CTF란 데이터베이스에 포인트라는 테이블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럼 이름을 뽑을 때는 컬럼스라는 게 있습니다. 컬럼스에 보시면 CTF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체리라는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컬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여기 조건 여기서부터 입력했고 여기까지 입력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먼저 뽑았고요. 이게 워게임이라는 거였고, 그러면 테이블 명을 다음에 뽑아 볼게요. 테이블 명을 뽑으실 때는 이 친구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네, 우리는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테이블 네임 이라는 걸 뽑을 거고요. from information information 언더바 스키마죠. 언더바 스키마. 네, information 언더바 스키마에 테이블즈 라는 곳에 where 조건문으로 테이블 스키마가 워게임이네. 우리 워게임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을 다 뽑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샵을 해줘야겠죠. 마지막에 샵. 네, 보시는 것처럼 보드라는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플래그라는 테이블이 존재하고 유저스라는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보드 하나, 플래그 하나, 그리고 유저스 하나, 세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얘는 테이블명을 뽑은 거죠. 명을 뽑은 거고요. 그럼 컬럼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플래그라는 애를 제가 일부러 넣어놓긴 했는데, 이 플래그 안에, 테이블 안에 어떤 컬럼들이 존재하는지 컬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후에 몇 개만 바꿔주면 돼요. 컬럼 네임으로 테이블 대신 컬럼 네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컬럼 네임으로 바꿔주시고요. 컬럼스라는 테이블의 다음은 스키마인데 and 테이블 네임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플래그라는 테이블에 있는 친구 같이 넣어줘서 입력하고요. 이렇게 하면 플래그라는 플래그의 컬럼을 확인해 보면요, idx가 하나 존재하고요, 플래그 밸류가 존재합니다. 플래그 밸류가 밸류 값 같은데, 밸류 값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뽑은 걸 기반으로 셀렉트를 해야겠죠. 셀렉트 1, 우리는 플래그 밸류라는 컬럼의 값을 뽑고 싶고요. 그래서 from 플래그죠. 지금 플래그라는 테이블의 값을 뽑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플래그 여기서 유니온을 해주면 동일한 값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값을 뽑아보면 이러한 플래그 밸류 값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더 가면 이제 블라인드 SQL 인젝션, 타임 베이스 SQL, 블라인드 SQL 인젝션, 등등 여러 가지 블라인드 SQL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 SQL 맵 H를 입력하시면 도움말이 나오시는데, 일단 URL 입력하시면 되고요. URL 입력하실 때는 양쪽 쌍따옴표로 잘 묶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포스트 기반일 때 헤더의 HTTP 헤더가 아니라 헤더 아래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를 전달해서 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이 데이터의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인증, 쿠키, 혹시 다른 사람의 크로사이 스크립트를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쿠키 값을 획득해왔을 때는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행위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O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덤프하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컬럼스, 테이블스만 뽑아오는 것도 있고요, 패스워드들을 갖고 오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O를 사용해서 하겠고요. 또 운영체제 액세스 하는 거죠. 이게 운영체제의 쉘을 획득해보는 실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와서 123 입력해 주고요. 해당 URL을 카피하겠습니다.
다음 SQL map URL 입력해 주고요. 다음 P, 이게 파라메타 설정하는 건데 저는 ID PW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all, 그냥 all로 할게요. all이라는 옵션으로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쭉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쭉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게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OS 쉘을 사용해서 디폴트가 PHP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OS dir 입력해 보시면 dir 명령어가 잘 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pwd 있을라나요? help 하면 이 OS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공격으로 응용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스트로 저는 로그인을 하고요. 게스트로 로그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으로 가면 저는 게스트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드 들어갈 수 있는 건 로그인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테스트 글을 남겨 보겠습니다. 테스트 글을 남기고요. 글은 잘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에 크로스아이 스크립트를 날려 보겠습니다. 알러트에서 날렸고요. 여기는 내용에는 아무것도 1, 2, 3만 써보겠습니다. 글을 입력했더니 크로스아이 스크립트가 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지금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에 타이틀 부분에 스크립트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보기를,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여기서 소스 보기를 하는 거죠. 소스 보기를 하면 이 안에 이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큐먼트 쿠키를 획득을 해 보겠습니다. 알러트에서 쿠키를 한번 띄우고요.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쿠키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쿠키, 여기에는 1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글만 봐도 그 쿠키 값이 알러트가 뜨겠죠. 그 알러트가 뜨는 거를 이제 쿠키 값을 해커 서버한테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리 서버에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칼리에 칼리눅스의 로그에 그냥 찍겠습니다. 아파치를 먼저 아파치2를 스타트 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한번 칼리눅스 아파치가 잘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잘 떠 있네요. 잘 떠 있는 거 확인했으면 해커의 IP 10.120이네요. 120번. 네.
로그. 아파치 로그에 SS 로그 테일로 해서 계속 뜨도록 놔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냥 접속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0.128이었나요? 네, 잘 뜨네요. 잘 뜨는 거 확인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쿠키 전달이라고 쓰고요. 다음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로케이션에 해커의 IP, 그 다음 도큐멘트 쿠키에서 스크립트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를 완성했고요. 글을 작성하면 글이 작성되고 읽어지는 순간 스크립트 때문에 로케이션 돼서 자기의 쿠키 값을 그대로 해커한테 전달을 해 주었을 겁니다. 네, 여기 있죠. 해커의 쿠키 값 세션 값이 그대로 get 형태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쿠키 값을 변경하면 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입니다. 일단 먼저 CSRF 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써봐야겠죠. 그래서 123에서 글을 하나 작성합니다. 글을 하나 작성하고 이 글이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요. 네, 작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글을 보면 2.php로 전달하는 과정을 보시면 2.php로 오는데 이전에 글을 쓰는 형태가 이런 형태랍니다. 레퍼럴이 이전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도 되겠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공격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5초 동안 5초 후 자동 글쓰기 형태로 누가 들어와도 5초마다 글이 써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hif 주고 슬립을 이용해서 5초 알려주고요. 크립트 네, 이렇게 작성해 줘 봤습니다. 그러면 5초마다 로케이션 히어에서 여기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글이 계속 작성이 되고 다시 5초마다 글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5초마다 계속 글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용자, 예를 들어 관리자가 이 글을 본다면 관리자로 로그인을 했어요. 네, 관리자 패스워드가 생각 안 나니까 SQL 인젝션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드민 뒤에 샵이 되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 로그인을 했고요. 그래서 보드를 클릭하면 이때부터 관리자로 로그인 보고만 있는데 계속해서 글이 작성돼서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CSRF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뭔가 권한 상승을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